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시대, 노년에 매달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이들 눈치 보이지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나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더 힘들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지만 단단한 경제 습관 하나씩 쌓아가 보자.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자고요. 오늘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조용히 경제적 자립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6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든든하고 자유로운 노년의 경제 생활을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콘텐츠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1.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는 돈을 막는 것부터. TV를 켜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낀다고 했는데 왜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제가 직접 쓰는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언제부터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더군요. 특히 가입하고 잊은 유료 앱이나 실은 거의 쓰지 않는 IPTV 부가 채널 같은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정리해보니 매달 5만 원 이상은 그냥 줄어들었어요. 연 단위로 따지면 6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끼려면 참는 것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금제나 보험 약관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앉아 자동이체 점검의 날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해보니 알겠더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작은 투자부터 주변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투자는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알려주더군요. 엄마, 적금만으론 안 돼. 요즘은 ETF 같은 것도 있어. 겁이 났지만 아이 말만 듣고 작은 금액으로 국채형 ETF에 한 달에 3만 원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년이 되니까 소소하게나마 이자가 붙더군요. 무엇보다 내가 직접 선택하고 관리한 돈이 자라는 걸 보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재미보다 값졌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큰 돈을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소액 투자 방법 좀 알려달라고 묻는 것부터 우리의 경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준을 세우고 나니 한 달에 한두 번쯤은 괜히 쓸쓸해서 백화점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사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요. 근데 이상하죠. 집에 와서 보면 산 물건은 있는데 기분은 여전히 허전하더군요. 그런 날들이 몇 번 이어지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쓸 거라면 사람에게 쓰자. 그 이후로는 불필요한 쇼핑 대신 오랜 친구와 만나 점심을 사거나 손주 용돈을 조금 보태주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훨씬 오래 남고 더 따뜻한 기억이 되더군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달 누구에게 따뜻한 돈을 써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4. 월급은 없어도 역할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바로 호칭이더군요. 누군가에게 부장님이라고 불릴 일이 사라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부르기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큰 결심 없이 하루 한두 시간 책꽂이에 책을 정리하고 표지를 닦는 일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주변 어르신들이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주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작은 책임감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역할이 있는 삶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무리하게 취업을 하려 애쓰기보다 주변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생기를 얻고 생활도 달라지더군요. 5.
이 돈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계좌 하나 만들기. 어느 날 딸아이 통장을 정리해주다. 문득 부러워졌습니다. 이건 여행 적금이고 이건 부모님 생신 준비용이야. 이렇게 쓰임새가 뚜렷한 통장을 몇 개씩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반면 제 통장은 그냥 돈이 들어왔다 나가기 바빴죠. 이건 내 통장이라는 애착이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저도 작은 금액이라도 나만을 위한 통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붙였어요. 나중에 웃는 나를 위한 통장이라고요. 그 통장에 매달 2만 원씩만 넣기로 했습니다. 커 보이지는 않아도 한 달에 한 번 스스로를 챙기는 느낌이 들더군요. 노년의 경제적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통장 여러 개 관리하기 어렵다면 카카오뱅크나 토스처럼 간편한 앱을 활용해 나를 위한 계좌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6. 같이 살자는 말보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여유를 준비하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최근 며느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틀도 안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고 어딘가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문득 미래가 두려워졌습니다. 나중에 나도 아이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당장은 어렵더라도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해두자.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공공임대나 노인주택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LH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실속 있는 정보가 많더군요. 같이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같이 살아도 괜찮은 선택이 되려면 혼자 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언젠가 가장 자유로운 노후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제는 나도 좀 편히 쉬고 싶다는 마음과 아직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서로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버텼지만 노년에 들어서는 나 자신을 위한 힘도 어디선가 다시 길어 올려야 하더군요. 지금까지 나눈 6가지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갈 힘이 있다는 감각이 우리 안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날이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가도 말을 삼키는 밤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자립을 조금 더 단단히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는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갈등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